안녕하세요. 하루운동공부 하우돈입니다. 매달 꾸준히 광주 지역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전국에 나와 있는 경매 사건들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번 달에도 어떤 경매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아 엘가 더 수완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매로 나와 있고 현재 108동입니다. 108동 2층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7억 900만 원에 한번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4월 9일 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뒤로 5억 6,720만 원에 경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104 타입으로 여기가 이제 9평보다는 큰 타입이죠. 해당 사건의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6억 5,530만 원, 과거에는 7억 5천. 이게 분양가인지 실제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매로는 그보다 더 저렴한 5억 6,7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네요. 5억 6,720만 원에 지금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 호수라고는 개인정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층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아파트 사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도 이제 4월 9일날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근처에 있고요. 위치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로드뷰 보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인데 저도 엊그저께 여기 근처에 키즈카페를 다녀왔는데 아파트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파트 주변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저도 내부 한번 돌아봤는데 좋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 주변 단지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신가재 개발 완성되면은 이쪽 신가재 개발과 모아일과 함께 주변으로 또 뭔가 또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은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목표이고요. 이제 104 타입, 전용 면적 104 타입이 한번 유찰이 되었죠. 해당 경매 사건도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자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될 뻔했던 근저당 설정보다 더 빠르게 전세권을 잘 설정하셨고요. 이제 이 해당 권리는 전세권 설정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면서 해당 전세권자는 5억 4천만 원을 전부 배당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낙찰자의 인수가 되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억 6,720만 원의 최저가에 낙찰 받아도 전세권자가 5억 4천만 원을 전부 다 받아간다 하면은 쉽게 명도가 끝날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항상 공부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점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당해세 같은 게 많다 하면은 저희가 5억 6,720에 받았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당해세가 몇 천만 원이다. 한 5천만 원이다 하면은 우리 선순위 전세권자도 순위가 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따져보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당해세 굳이 조사 안 하시고 입찰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어진 지도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호갱노노 보시면 이런 리뷰도 볼 수 있어요. 무등산, 영산강 뻥 뚫린 뷰, 커뮤니티 좋다. 그리고 뷰 가장 좋은 로얄동은 101동, 106동. 멋진 경관. 이제 아직은 여기가 무슨 뷰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뷰가 영산강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로는 39평이 경매로 나왔고요. 실거래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분양권으로서 6억 350,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는데 등기로는 6억 5천, 7억 5천에도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다고 떠져 있네요. 시세 조사는 중개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건 다르니까요. 요즘에는 또 거래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이제 5억 6,700까지 떨어졌다. 두 번째 경매 사건은 하남 산단에 위치한 근린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32평으로 약 40평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8억 6,300이었는데 6억 41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었네요. 이런 좀 흐릿한데 네, 좀 괜찮죠? 또 이런 CU 자리가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경매로 나왔고 현재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남산단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자주 임대가 바뀐다, 임차 관계가 바뀐다라는 좀 말이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저렴하다면요. 근데 현재 1회 유찰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제 월세 부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월세 부분으로 한번 수익률이 나오나 계산해 볼게요.
이제 계산기를 켜놓고 여기에 5천에 300만원 들어오는데 월세가 뭐 30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나누기 우리 6억 410만원에 받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되나 계산해 볼게요. 근데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5억 5천 곱하기 100 하시면 수익률은 6.5%. 예, 임차가 맞춰진다는 상황 아래서 6.5%의 수익률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맞긴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또 이제 다른 호수들보다 또 면적은 크거든요. 만약에 경매로 이런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러 개의 호수가 한 번에 경매로 나왔다 하면은 대출에 조금 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가가 호수가 아니라 뭐 단일 호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가가 겹쳐서 나왔다면 경매에 우리 대출, 경락자금 대출 받는데 무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해당 사건은 이제 하나의 호수가 나왔거든요. 대출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로 이용해서 본인이 한번 상가를 잘 운영해 보실 분들은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도 다 소멸이기 때문에 한번 낙찰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요즘 시기는 또 높게 막 쓰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광주 지역이란 곳에서도 상가 요즘에 낙찰가율이 꽤나 낮습니다. 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떨어졌을 때 지금은 한 번 떨어져 있죠. 그럴 때 구분 상가 낙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차가 구성되어 있고 좀 위치 좋은 곳들이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매 사건은 연재 1차 대주 피오레 아파트입니다. 연재동에 위치해 있고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80607인데요.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이고요. 시세는 2억 7천, 2억 8천, 2억 6천에 이렇게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요. 현재는 1회 유찰되어서 2억 2,880만원입니다. 낙찰이 얼마에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광주 평균 낙찰가율이 이제 매각가율이 80%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입찰한다면은 좀 괜찮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로드뷰를 보면은 이런 아파트입니다. 연재동에 위치한 전형적인 이런 아파트인데요. 실제로 제 친구도 살고 있는데 살기 좋다. 연재동도 주변에 갈 곳 많죠. 첨단도로도 빠지기 좋고 어디든 순환도로 타고 빠지기 좋은 동네예요.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매로 싸게 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해당 사례는 이제 권리 분석해보면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전부 다 소멸을 합니다. 관리비 확인하시고 소유자와의 명도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재 1차 대주 피오레도 510세대로 현재 이제 가장 저렴한 매물들은 2억 6천, 2억 6천, 2억 7천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네요.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는 좀 물건들이 많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 39개 정도가 매매 건이 있네요. 또 호갱노노에서도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조용하고 초중 가까워서 좋아요. 눈 오는 날 오르막 때문에 이사 고민 중. 그것만 아니면 평생 살아요. 부모님이랑 첫 분양 때부터 독립 때까지 살았고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으로 근처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살진 않지만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거래가는 2억 8,800에도 저층이 거래가 되었네요. 좀 높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로는 2억 2천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경매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매 사건은 화정동에 위치한 모아타워라는 아파트 사건인데요. 여기는 전용 36평이에요. 네이버 매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이버 정보로 보시면 이제 240세대에 위치한 이런 모아타워라는 아파트인데 93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3억 3천, 3억 4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 돼 있어도 3억 6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경매로는 2억 3,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위치는 더 샵 염준 센트럴파크 옆쪽입니다. 옆쪽에 여기 우리 보통 금호타운 1차라고 하잖아요. 금호타운 1차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고요. 90년도에 전형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평수고 여기가 또 넓게 구조가 빠졌거든요. 근데 경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매로. 우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호가 매물보다 1억이 더 저렴합니다. 이런 물건들 낙찰 받으면 괜찮거든요. 구축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실거래가보다 싸게 받는다면 분명히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매로는 2층이 나왔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2층도 괜찮거든요. 임차인 이렇게 3명 다 등재되어 있지만은 날짜가 다 똑같죠.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한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1억 6천만 원 있다고 하지만은 전입일자가 2022년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말소 기준 등기가 2020년 그리고 우리 전세권 설정한 게 2022년 어떻게 보면은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이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지만 말소 기준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가 2억 3,660만원 낙찰 받아도 별도로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제 화정도 모아타워라는 아파트도 보시면 이제 큰 평수로 나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매로 나온 거는 42평이고요. 또 사람들 의견 한번 봐볼까요? 가성비 좋습니다. 교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구나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더샵 이후에 뭐 주변 상권도 정말 다양해지고 도로도 넓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로 지하 주차장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시세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도 3억 3천에 등기 치른 게 있는데요. 저희 경매로 얼마에 나왔죠? 2억 3천만 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일반 매매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좋고 이제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싸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단에 저희 연락처와 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한번 링크 남겨놓을 테니 많이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사건도 하나 봐볼게요. 양림동에 휴번시아가 경매로 나왔는데 84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납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왜 이런 미납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권리관계를 따져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근저당 경매 기입등기 다 소멸이지만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게 임차인이 전입세대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임차인이 이제 최땡땡씨인데 뭐 임차인이랑 뭐 소유자분이랑 성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임차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상으로 말소 기준 등기의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점유하고 뭐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낙찰 받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근저당 설정했는데 과연 전입신고를 했을까? 근저당 설정 후에 있는데 전입신고를 이렇게 빨리 해놓고 근저당을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까? 아예 가짜 임차인이겠지 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경매에 실제로 돈을 날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고 가짜 임차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물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예상으로 경매를 입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보증금 2,296만원을 실제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도 모르고 단순히 짐작만으로 경매 입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3억 1천, 3억 2천이라고 해서 지금 뭐 싸다, 충분히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경매는 정말 한순간 잘못하시면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분석하시고 입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문 동공부 하오돈이었습니다.